안녕하세요. 영상의 민숙이 5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이 아주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대한도 끝나고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는 이제 야생 벌, 꿀벌, 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할 때는 이제 벌집에서 나오고, 이제 조금 더 춥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제 나오지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벌을 따뜻한 오전이나 오후에 해가 있을 때 채취를 하면은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죠. 벌들이 봉군이라 그러는데 그 벌떼가 뭐 추워서 죽거나 기운이 약해져서 봉군의 그 세력이 약해져서 죽거나 하는 일은 이제 적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부터 춘분이 시작되면은 이제 벌침요법, 봉독요법이라고도 하는데 봉독요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뭐 통증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오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88살 되신 성경학자, 성경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서적을 내시는 성경학자께서 침을 맞으러 오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손가락을 어떻게 굽히고 이렇게 폈다가 오므렸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것을 타작이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글씨를 연필로 쓸 적에 아주 괴롭다고. 그래서 이제 침을 맞으러 오시는데 그 손의 관절염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벌침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벌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마드리드 북쪽에 있는 그 나바세라다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저 멀리 흰 눈이 아직까지 덮여 있는 그 산들이 쭉 보이는데 마드리드에서는 거기가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산까지 가기 전에 꼴메나르 비에호라는 조그만 타운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조그만 도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꼴메나르 비에호라는 스페인의 말은 그 오래된 벌집, 벌상자라는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낡은 벌상자다. 글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렇게 자연으로 이제 가니까 조금 낭만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제가 낡은 벌상자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동네 꼴메나르 비에호로 제가 금년부터 벌을 채집하러 가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그 세고비아라는 데에서 벌을 이제 조달을 받았죠. 그쪽에 벌 치는 양봉가한테서 벌을 일주일에 한 상자씩 조그만 주먹만한 상자에다가 벌을 가득 넣어서 그렇게 이제 계속 1년 내내 받았는데 이번 겨울에 지난 겨울이죠. 그러니까
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파가 일찍 온 데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벌들이 아마 지네들 먹을 거를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왕벌이 왔대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와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그 꿀벌들을 다 그렇게 죽인다고, 죽여가지고는 그 속에 있는 꿀 훔쳐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벌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수가 줄어들었다 해서 이번 겨울에는 벌을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겨울에 마디 아픈데 침만 맞고 뜸도 뜨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괴롭죠. 더 빨리 낫을 수 있으면은 그건 좋은 건데, 더 빨리 낫으려고 그러면 이제 자연의학에서는 봉침요법, 침술은 침술인데 쇠로 이렇게 하는 침이 아니고 벌의 침으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요법이 되겠어요. 봉침요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봉침, 벌의 바늘 쏘는 그 침에는 작은 이제 대롱 같은 그런 침 바늘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독 주머니가 있는데, 봉독 주머니에서 봉독이 이제 사출돼 가지고 인체나 이런 동물이나 사람도 마찬가지 인체 속으로 봉독이 이제 주입이 돼서 그 봉독이 인체 내에 어떤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봉침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스페인 말로는 아피테라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피테라피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 치료 요법으로 이미 이제 다 확립이 돼 있고 정립이 돼 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죠. 근데 저는 스페인에 와가지고 과달라하라라는 데에서 이제 자연의학 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도 역시 세계적인 꿀 산지예요. 꿀 생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양봉가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난번 어떤 그 영상이민 수기 앞전에 어떤 회에서 그 양봉가들에게 제가 강연회를 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봉침요법을 소개를 했죠. 양봉가들이니까 이제 벌은 잘 알아요. 벌의 생리난다든가 벌에 쏘이면 어떻게 된다든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된다든가 등등의 기본 지식이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봉독을 어떻게 치료로 사용하느냐, 그것만 이제 기본 개념만 몇 가지 알면은 많은 그 질병을 도와줄 수가 있죠. 특히 그 동상이란다든가 관절염이란다든가, 관절염도 열이 나고 붓고 아프지만은 이 벌침을 맞으면은 봉독 치료를 하게 되면은 봉독을 쏘이면은 봉독을 주입을 하면은 이제 그런 반응이 나타나죠. 붓고 열이 나고, 그것이 이제 많이 부으면 살이 부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통스럽지만은 이것이 부은 부위, 환부가 부었다. 그리고 아프다. 예를 들어서 삐었다. 발목을 삐게 되면은 그 발목이 이제 붓죠. 부어가지고 이제 아프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더 아프고, 부어 있으니까 더 아프죠. 그런 부어가지고 열나면서 아픈데, 이런 데에는 이게 이제 거꾸로 아주 그냥 신비스러운 효과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봉독의 치료 효과라는 것은 그 염증을 제거한다.
그럼 봉독을 맞으면 막 붓고 그러는데 염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염증을 제거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뭔 얘기하면은 꼭 트집 잡고 거꾸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도 중요한 거죠. 의견을 낸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봉독을 부어있는 환부에다가 쓰게 되면은 그 부어있는 환부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란다든가 예를 들어서 등창이 났다든가 이런데 봉독을 딱 겨드랑이에 또 이렇게 종기가 크게 나는 사람 또 이렇게 사타구니에 음부에 종기가 이렇게 습기가 있고 좀 여기 땀이 차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지방분이 또 많고 특히 이제 그 뚱뚱하신 분들한테 그런 이제 종기가 이제 나죠. 그러면은 붓고 아프고 그렇죠. 그럼 아프니까 이제 뻘겋게 열도 나고 그렇죠. 그런 데다가 벌침을 딱 놓으면은 이건 신비스럽게 그것이 싹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봉독의 이제 성질은 염증을 제거한다는 것도 있고 염증을 제거하니까 자연히 통증도 제거한다. 근데 염증을 수반하지 않는 통증도 그러면 나서주느냐? 나서주죠. 예를 들어서 신경통 같은 거. 신경통이라는 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별의별 약을 다 써보는데 그게 시원치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봉침 치료를, 봉독 치료를 해보면은 이게 신비스럽게 낫는다. 나섰는데 뭘 자꾸 또 복잡하게 따집니까? 우선 낫고 봐야죠. 그게 왜 나섰느냐? 왜 나섰느냐를 설명을 해봐라. 왜 나선 건 이제 나선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과학적인 의학의 지식을 가지고 또 연구해 보세요. 한가할 때 연구해 보시면은 우리도 알고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미 이런 연구는 생화학적인 그런 연구는 많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꼴메날 비에호를 통과를 해서 이제 그 벌이 있는 산동네로 올라와서 지금 벌을 가지고 벌을 키우는 양봉가 호세 아저씨네 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늘의 약방에 온 봉침 치료사 조훈이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제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과 호세 아저씨하고 이제 드디어 만났네요. 두 남자의 두 그림자가 저렇게 만나서 뭘 하는지 벌도 주고받고 돈도 주고받고 그러고 있네요. 요상한 거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상한 거야 어찌됐든 간에 신선한 벌을 지금 구하는 것이 이제 이번 여행의 목적이니까 이제 벌을 받고 돈도 좀 건네주고 그래서 호세가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벌을 유리병에다가 한 주먹 담아준 것이 되겠어요. 여기 벌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저 한 100마리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들어있고 조그만 꿀병에다가 뚜껑에다가 구멍을 뻥뻥뻥 내가지고 바람구멍을 내고 속에다가는 빨아먹는 사탕, 애기들 빨아먹는 사탕을 하나 넣어놨네요. 제가 벌 상자를 올 때마다 하나씩 갖다 주는데 그걸 어디다 놨는지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다가 그냥 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앞에 이제 하얗게 보이는 집이 바로 그 호세가 양봉과 호세가 사는 집이고 이것이 그 집 대문인데 대문에다가 꿀벌 그림을 아주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벌 치는 사람이고 벌 파는 사람이다. 꿀벌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얘기해봐라.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토 데 레알이라고 하는 꼴메나르 비에호 그 동네에서 가까운 조그만 마을, 그 주거 지역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동네가 되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제 돌아오는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독은 신경통, 신경염, 붓지도 않았는데 아프다. 뭐 그런 거. 그런 하여튼 통증성 질환을 고치는 데는 무지 좋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통 효과가 있다. 진통 효과라는 것은 뭐 웬만한 진통제, 뭐 세계적인 메이커라 하더라도 웬만한 진통제는 다 저리 가봐라 할 정도로 좋다.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서 오는, 복용을 해서 오는 부작용, 그런 것도 없다. 이제 이런 거죠. 또 한 가지 효과는 뭐냐? 주 효과 중에서, 중요한 효과 중에서 꼽을 수 있는 것이 혈압 강화에 효과가 있다. 혈압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봉독 그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는 아주 고혈압, 특히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는 아주 좋고, 고혈압을 수반하는 환자의 일반 어떤 증세에는 더 특별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고혈압 환자를 치료할 때는 고혈압 환자가 뭐 다른 뭐 어깨도 아프다, 목도 아프다, 머리도 아프다, 뭐 기타 등등 근육도 아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고혈압도 같이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은 이제 뭐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경험상 이 자연의학이라는 것이 경험의학 아니겠습니까? 현대의학은 이론적인 의학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자연의학은 이론적인 의학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효과를 경험하는, 경험적인 효과를 중요시하는 의학이다 해서 경험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고혈압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벌침이 굉장히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혈액의 성분을 개선시키고, 혈액의 성상을 개선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예방 백신과 같이 예방적으로도 미리미리 벌침을 조금씩 맞아 놓으면은 예방 백신과 같이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치료 백신과 같이 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끔씩 시간 나는 대로 하나씩 벌침을 맞다가 병이 이제 나면은, 뭐 병이 안 나죠, 벌침을 맞으면. 그렇지만 병이 난 사람들은 병이 있는 곳에 무릎 관절이란다든가, 뭐 어깨 관절이라든가, 허리 관절이란다든가, 뭐 발목 관절이란다든가, 뭐 고관절, 옆구리 관절이란다든가 등등, 그런 데다가 이제 조금 환부에다가 많이 이렇게 벌침을 더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서면은 가끔씩 또 하나씩 맞으면은 치료 백신과 같은 치료 효과가 있고,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계속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혈 제거를 하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어혈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어혈을 제거한다는 것은 이건 현대의학과 고전의학에서 최고로 중요시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학에 있어서는 이 봉독 치료를 응용하는 거기에서 이제 개발한 그러한 치료 방법들이 모든 혈행의 문제란다든가 혈액의 개선, 혈액순환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더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제 역할을 한다. 흥분한 사람, 피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긴장도가 높은 사람, 몸이 굳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그런 진정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침술을 하고 또 이 봉침 치료를 하면서 침술 치료에서는 보통 경우에 외국에서는 전혀 이 약제를 주지 않습니다.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약제라 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쓰는 그런 그 약제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한약과 같이 그런 것을 이제 캡슐로 만들어서 또는 이렇게 정으로 이렇게 알약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서양의 약제 같이 파는 그런 또 기업체들이 있고, 그런 기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뭐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여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약제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침구사들이 이제 침을 놓으면은 그런 약제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전혀 그런 약제를 소개하지 않죠. 다만 이제 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벌을 이제 찾으러 나가고 벌을 또 주문을 하고 그래서 생벌, 그 꿀벌용의 그 벌, 양봉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벌을 이제 그에다가 그 봉독 치료를 하죠. 그래서 봉독 치료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현대 의학에서 그 약학, 의학 분야에서도 이제 그 약 분야에서는 이제 소염제란다든가 진통제, 진정제, 혈액 개선제, 또 혈액 순환을 돕는 그런 거, 또 혈압 조절을 하는 그런 약제들, 뭐 이런 기타 등등 약제들이 주종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것이 제약업계들의 수입원의 아주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약제들이 사용하는 범위가 무지무지 이제 넓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봉독 치료, 봉침요법, 이 치료법이 봉독이 가지고 있는 그 봉독의 그 성분이, 그 봉독의 작용이 이러한 현대 의학의 아주 대부분의 중요 약제들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약성을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이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종합 처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합성으로 배합이 돼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그 약의 침구사가 거의 그 의존할 필요가 없는, 물론 수술했을 경우에는 수술한 경우에 따라서 뭐 약간의 약을 가감할 수는 있지만 의사들이 볼 때는 다른 약을 처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약제를 쓸 필요가 없이 봉독 치료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그 약성이 효과가 엄청나게 더 좋다. 그리고 다른 인체에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다. 부작용을 생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봉침요법을 자꾸 이렇게 침구사가 침을 넣을 때 응용을 하면은 사실은 뭐 아주 침술하는 데 있어서는 침구사한테는 아주 엄청난 그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침구사는 뭐 침만 또박또박 이렇게 넣는데 그러면 뭐 침구사가 올 때 약이라는 건 뭐 말짱 필요 없는 거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경우에는 봉독치료, 봉침요법을 병행하면은 모든 제약회사의 약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학에서 치료제를 쓰고 있는 그 많은 주종의 치료약을 침구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자연 치료요법이면서 부작용도 없으면서 효과는 뭐 엄청나게 더 강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약의 배합 성분 배합이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종합 처방같이럼 종합 세트같이럼 이렇게 안전빵으로 쓸 수 있다. 단 부작용 중에서 그 혈압이 너무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혈압이 낮은 사람 저혈압 환자한테는 서서히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는 역시 조금씩 조심해서 해야 된다. 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을 먼저 조금 짐작을 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 봉독 치료의 그 양을 가감한다. 뭐 이런 거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현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그 환경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야생동물, 야생곤충, 더군다나 이 독성이 있다는 이런 곤충들에 대해서는 아무 데서나 이것을 키우거나 소지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규제에 우리가 잘 또 따라줘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오늘 이 올메나르 비에호, 낡은 벌통 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가서 벌을 한 병, 한 주먹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은 저의 오후에 모든 그 보람의 결정이고 제 소득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그 88세 되시는 성경 연구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환자 손가락이 다 굳어가지고 아프고 굳어가지고 글씨를 못 써서 죽기 전에 책을 쓰던 거를 마지막으로 좀 쓰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8살 되신 할아버지 벌침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가슴이 뿌듯하고 내일이 아주 기대됩니다. 처음에 이 벌침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스페인 텔레비에서 벌침을 처음에 맞았던 그 트럭 운전수 그 할아버지하고 제가 텔레비에 나가서 스페인 텔레비에서 그 프로그램을 약간 진행했었던 것을 제가 댓글에 그 링크를 해서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겠죠? 보셨으니까 뭐 속상하셨습니까? 그거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또 속상하고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거 스페인 말로 뭐라고 샬라샬라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보는데 스페인 말로 하면 이거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보시라고 한 이유는 그렇게 여기서 벌을 가지고 손의 관절염을 나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텔레비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프로그램까지 저녁 8시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가정용 프로그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근해서 보는 그런 오락성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의 그 여배우, 그 유명했던 젊은 시절에 유명했던 그 여배우가 이제 스페인에 와서 스페인 텔레비에서 그 그 가족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그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저를 이제 납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전화를 해서 영감님 같이 갑시다. 내가 이렇게 잡혀가니까 스튜디오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영감님이 또 부랴부랴 또 잠바 주소 입고 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오후 환자들을 다 데려갔죠. 환자 뭐 필요하다. 뭐 환자는 얼마든지 있다. 오후에 있는 환자들 싹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그러면 침을 맞자 해가지고 가서 이제 즉석에서 그렇게 급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드리드로 이제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있네요. 앞에 검은 그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이 4개 보이는데 왼쪽에 잠깐 보였었죠. 그 건물들이 이제 그 레알 마드리드 구단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지은 이제 건물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요 동네는 이제 새로 신시가지죠. 말하자면 주거지역이고 이제 상업지역이면서 그렇지만 신시가지 마드리드 북쪽으로 새로 개발된 이런 도시지역이 되겠어요. 저는 이제 이쪽에서 삽니다. 이쪽에서 살면서 제 진료실도 마드리드 중심지에 있다가 이제 집 근처로 이쪽 동네로 이제 나왔죠. 나온 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 말이 많죠. 시내에서 그렇게 하다가 또 변두리로 갔느냐 뭐 어쩌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좋은 것이 이 길이 이런 그 고속도로가 쭉쭉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고, 또 저는 뭐 더 좋고 무조건 아무데나 뭐 다니고 집에서 걸어갈 수도 있고 뭐 차 타면 어디든지 편하고, 요 정도 차는 요 정도로 이제 보통 잘 교통은 소통이 되는 편이고요. 한 가지는 스페인에서는 하얀 차와 빨간 차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있을 때는 하얀 차와 빨간 차는 일반인들이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니까 하얀 차는 백차다 이겁니다. 경찰들이 쓰는 차고, 빨간 차는 소방대 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얀 차 빨간 차 타고 다니면서 소방서 차인지 경찰 차인지 혼동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땅이 다르니까 모든 게 반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얀 차와 빨간 차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검정색 차, 지금 검정색 차가 하나 보이고 있는데 뭐 요런 권색차 요런 차들은 상당히 여기는 적습니다. 저희 동네 안길로 들어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동네길이네요. 이쪽 오른쪽에 아파트에서는 이제 제 딸 하나 치과 의사가 여기서 살고, 저는 이제 이쪽에 보이는 앞쪽에 보이는 동네에 이제 개인 주택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새로 생긴 동네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새롭게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전에 옛날부터 이제 환자들은 많이 아니까 그 환자들이 이제 찾아오고 또 소개하고 그래서 그럭저럭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동네 안길이 되겠네요. 쭉 해서 이제 나가면은 저 길 끝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저희 진료소가 있습니다.
오늘 꼴메나르 비어호의 하늘약방이라고 제가 불러요. 하늘약방에 갔다 오는 길에 여러분들께서 어지러우셨을 거예요. 차가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형편이 되는 대로 이 봉독요법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